입학식이 끝난 후 소라가 찾은 곳은 집 근처 문구점. 뭔가 필요한 학용품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소라가 선 곳은 종이 접기용 색종이 코너다. 6개. 이거다. 색깔이 몇 개나 들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라. 동생이 고3이라서 공부하는 거 도와주려고 여기에 왔어요. 근데 왜 꽃종이를 들고 계세요? 아, 제가 이걸로 고3 때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꽃종이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일까? 이거예요. 이게 제가 수학 공부한 거거든요. 고3 때. 이게 오답 노트인데요. 하나 펴서 보여드릴게요. 펴면 여기 이제 이건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한 건데 날짜랑 주체, 학력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고 문제 번호랑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답이 있고요. 평범한 노트 대신 꽃 접는 종이에 수학 문제를 하나씩 기록해둔 형태. 공부를 할 때는 이 종이들을 큰 통에 쏟아놓고 시작한다고 했다. 심심할 때라든지 사투리 시간이랄 때 손 가는 대로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문제 풀어보고 맞으면 다시 넣고 모르면 친구한테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다시 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제비 뽑기를 하듯 무작위로 문제를 뽑아 차분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소라. 다 푼 문제는 다시 통 속에 넣고 또다시 뽑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아무 문제나 골라 풀어보는 것만으로 완벽한 공부가 가능할까? 통 속에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유형들 중에서 제가 반복해서 틀린 문제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저희는 정말 보물과 같은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21번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게 제가 정리했던 문제고 이게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래프만 뒤집어졌다 뿐이지 연속 확률 변수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원리적인 면에서는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 수능 시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문제들 중 자신이 취약한 문제들만을 골라 꽃종이에 정리해 두었다는 것인데 80점에서 90점을 맞는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도 되거든요. 근데 90점에서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뿐만 아니라 빈틈이나 실수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능 한 달 전부터 제가 정리한 문제들만 쭉 풀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실수를 잡기 위한 오답 노트. 그렇다면 왜 이렇게 눈에 띄는 모양을 선택한 걸까? 그렇게 오답 노트에 정리한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오답 노트로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되고 다른 오답 노트를 이렇게 공책을 넘겨보는 것보다 그렇게 종이에 적어서 바구니에 넣고 다니는 게 제가 손이 더 많이 가고 많이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민망한 적도 있고 그랬지만 저는 그걸 이용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소라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었다는 오답 노트. 다른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 결과 오답 노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인 가운데 현재 활용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조차도 반 이상이 학습 효과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오답 노트 활용 점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편. 60점 이하로 답한 학생들이 전체 65%를 넘었다. 시작하기는 쉬운데 그걸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를 쓰거나 하는 점에서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볼 때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다 한 번에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있는 오답노트. 하지만 오답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다시 뒤집어서 더해봐. 얼마 나와? 그렇다면 학생들이 겪는 오답노트의 실패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바로 시간. 틀린 문제들을 모두 알고 넘어가겠다는 각오로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주어진 공부 시간으로는 정리도 다 못 끝내는 게 현실이다. 정리를 마친 뒤에도 문제는 남아있으니 어마어마한 복습량이 바로 그것. 자주 틀리거나 혼동되는 문제, 실수가 잦은 문제까지 모두 정리하고 보니 그 엄청난 양 때문에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어떤 문제를 정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 평소 열심히 오답노트를 정리했고 그 문제들을 복습하는 것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정작 시험지를 받아보면 모두 처음 보는 문제들만 나온 것 같다는 학생들. 오답노트에는 대체 무엇을 정리했던 것인지 한숨만 깊어진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문제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풀이법이나 개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오답노트 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투자하고 나서 본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패를 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오답노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소라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랜만에 동아리 후배들을 찾은 소라.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후 소라는 동아리 후배들에게 스타가 됐다. 저희 잘 치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선배였던 소라. 다 다운받아 온다 이제. 언니 그러면 문제집은 몇 건 정도 푸셨어요? 문제집은 과목마다 다른데 딱 시험 기간 때는 범위에 있는 문제들만 풀었거든. 그리고 질문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공부와 관련된 것들로 흘러간다. 한다 얘들아. 뭐예요? 얘 뭐 같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묻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오답노트를 보여주는 소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색깔마다 단원이 다르거든. 단원이요? 문제집 다 EBS밖에 없어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은 자신만의 비법이 바로 이 오답노트였다고 생각하는 소라지만 정작 소라가 오답노트에 매달리기 시작한 건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그 전까진 소라도 다른 아이들처럼 오답노트를 만들고 실패하길 반복했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늘 수학이 취약점이었던 소라. 남보다 몇 배 더 많은 문제를 풀며 성적을 유지해 나갔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엔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졌다. 서점에
다음에 풀 문제집들의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해줄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자습 시간의 3분의 2 정도를 수학 문제 푸는 데만 투자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풀어도 100점은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내가 푼 문제가 부족한 건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서 보충해야겠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겠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한 문제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기르는데 바로 오답노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소라가 만들었던 오답 노트들. 이거는 고1 후반부 조금 했던 오답 노트들이고 이제 이게 고2 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오답 노트예요. 네.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여러 건 나온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보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떤 효과도 느낄 수 없었다. 사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만들기 시작한 건데 만들어 놔도 다시 안 보게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봐도 또 실패하고 시간은 가는데 차라리 오답을 정리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고2 겨울방학을 맞은 소라. 보충 수업으로 예비 고3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도 들은 문제였지만 전혀 해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보충 수업 때 선생님께서 분명히 낮에 풀어주신 문제였고 제가 수업도 들었는데 저녁에 혼자 풀어보려고 하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그 문제가 수능 문제도 아니었고 예비 고3용으로 나온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그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답답하고 저 자신한테 화도 나면서 이때까지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법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 그때 고민하던 소라에게 한 친구가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오답노트 대신 제비뽑기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었다. 저는 이때까지 오답노트 이러면 정말 말 그대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었는데 제비뽑기라는 그런 획기적이고 신기한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 속에 나오는 이렇게 정우가 병구에 불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실행해본 소라.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같은 문제만 뽑힐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문제를 구분지을 방법. 바로 그때 떠오른 것이 꽃종이었다. 다양한 색을 이용해 뽑힌 문제를 구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3을 코앞에 둔 시점. 어찌 보면 장난스러울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변화가 필요했던 소라에겐 최선의 선택이었다. 자신만의 색다른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점차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듯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방법을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꽃종이에다가 정리하면 굉장히 깔끔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전에는 오답노트를 실패했던 이유가 다시 안 보게 되고 또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두게 되고 또 풀이를 따로 안 쓰게 되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더라고요. 정리 방식이 변하자 정리할 문제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채점 후 틀린 문제들을 바로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대신
해당 문제에 스티커를 붙여 틀린 문제임을 표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반복해서 풀어보기. 그때도 또 틀린 문제라면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 2번 틀린 문제임을 표시한 후 스티커 2개가 붙은 문제들만을 골라 꽃종이에 옮겨 적었다. 처음 틀렸을 때는 뭐 계산으로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안타깝게 답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몰라서 틀린 문제들만 골라내려다 보니까 2번 틀린 문제들만 오답 노트에 정리하게 됐어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 불안함을 달래던 공부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봤던 문제집들을 펼쳐 꼼꼼히 다시 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 진짜 취약점들이 하나둘씩 가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이거 고2 겨울방학 보충 교재부터 시작한 거라서요. 고3 9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9개월 동안 대략 책은 한 8권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오답 노트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오답통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3번 이상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서 학습 효과는 현저히 높일 수 있었다. 오답 정리를 마친 것은 고3 9월. 수능 시험을 한 달 앞둔 10월부터는 완벽한 복습을 위해 정리된 꽃종이를 색깔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휴대하기 편리한 필통 속에 가지런히 담았는데 색깔별로 단원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황색은 지수로그랑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고요. 분홍색은 행렬 단원이고 노란색은 수열이고요. 초록색은 수열의 극한, 파란색은 경우의 수와 확률, 그리고 보라색은 통계 단원이에요. 문제를 옮겨 적을 때부터 단원별로 색을 달리해 마지막 복습 때 단원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 꽃종이 색깔별로 단원을 다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긴 막대 그래프를 끊어서 보듯이 색깔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게 되고 그래서 보충하기도 굉장히 편했어요. 필통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색이 바로 자신의 취약 단원. 수열의 극한이요. 해당 단원에 대해서는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혹시나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개념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도 잊지 않았다. 오답 노트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 학습. 필통에 정리한 후로는 제비뽑기 대신 순서대로 한 문제씩 풀기를 시작했다. 이때도 문제집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틀린 문제는 꽃종이 뒷면에 스티커를 붙여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임을 표시해 두었다. 여기에 들어가고 나서도 2번은 틀린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스티커가 2개 붙은 문제들은 계속 그 풀이를 까먹지 않도록 매일매일 반복해서 풀었어요. 문제에 따라 10번 넘게 반복해서 풀어본 문제도 생겼다. 일반 노트나 문제집에 적힌 문제를 풀 때와는 다르게 꽃종이로 문제를 풀 때는 성취감이 굉장히 빨리 들었어요. 그러면서 수학을 푸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았지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지루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았고 제가 정말 좋아서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빠뜨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대신 기존에 봤던 문제들을 더 완벽하게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소라. 자주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풀이 위에 붉은 볼펜으로 틀린 부분을 수정하며 공부해 나갔다. 제가 어느 과정에서 틀렸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요. 위에서부터 맞은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틀린 부분만 빨간펜으로 덧씌웠거든요. 예를 들면 xn 플러스 1이나 xn이 아니라 k로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였던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일단 실수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막혔던 부분이었어요. 처음 본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대신 공부한 문제는 완벽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 결과 소라는 당당히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답 노트를 많이 실패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감을 느꼈어요. 딱 문제를 처음 풀 때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제가 이전에 틀렸던 문제들이지만 이제는 다 풀 수 있게 되면서 아, 이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없구나.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다 풀 수 있겠다, 맞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어요. 너무 형식에 치중하지 말고요. 본인이 볼 때 가장 편한 형식의 정리나 노트법이면 가장 좋습니다. 문제의 형식, 그다음에 깔끔함 이런 거에 추구하기보다는 본인이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체크하고 평상시에 어느 위치나 어느 장소에서든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답 노트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한 뒤 요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진 소라. 대학 4년간 해볼 수 있는 모든 공부에 도전하고 싶다. 제가 나중에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나노기술인데 나노기술 분야를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합격의 꿈을 담아 꽃종이를 접었던 이소라. 오늘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꿈을 향해 하나 둘 꽃종이를 접기 시작할 것이다.